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향신료이자 향신료의 여왕 샤프란에 이어 두 번째로 비싼 향신료. 저도 참 좋아하는 바닐라 아이스크림의 바닐라입니다. 아이스크림부터 과자, 케이크 등 달콤한 음식에 빠지면 섭섭한 바닐라. 그런데 알고 보면 우리가 좋아하는 그 바닐라 향은 진짜가 아니라 가짜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사실. 왜 그런 것인지 오늘은 바닐라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닐라는 가늘고 긴 꼬투리 속에 좁쌀보다 작은 씨가 들어있는 난과의 동굴 식물을 말하는 것으로, 이 씨가 들어있는 열매 부분인 바닐라빈과 바닐라빈이 들어있는 바닐라 꼬투리를 모두 향신료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바닐라는 스페인어로 넝쿨 난 종류의 꼬투리 콩이란 뜻을 가지고 있지만 콩과는 전혀 상관없는 식물이며 그 생김새가 콩과 비슷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바닐라의 고향은 남아메리카 멕시코로, 아주 오래전 멕시코의 베라크루스에 살고 있던 토토낙족은 바닐라를 재배하고 수확하고 가공에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토토낙족을 무너뜨린 아즈텍족은 카카오로 만든 음료의 맛을 돋우는데 바닐라를 이용하기 시작했는데 1520년대 아즈텍 왕국은 스페인의 에르난 코르테스에게 정복당하고 맙니다. 이때 아즈텍의 황제 몬테수마는 카카오와 바닐라로 만든 음료를 대접하게 됐고, 이 음료를 먹어보고 깜짝 놀란 에르난 코르테스는 바닐라를 유럽에 전파하게 됩니다. 바닐라 맛이 나는 따뜻한 초콜릿 음료는 금세 유럽의 왕실에서 엄청난 인기를 얻으며 대유행하기 시작했고, 1700년대가 되자 음료뿐 아니라 술, 담배, 향수 등에도 바닐라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바닐라는 중앙아메리카를 지배하는 스페인이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격은 너무 비쌌고 나오는 양도 적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다른 나라들은 멕시코와 기후가 비슷한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에서 바닐라를 재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맙니다. 힘들게 바닐라를 심어서 키워도 좀처럼 열매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바닐라의 꽃가루를 수분시켜주는 벌이 딱 멕시코에만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벌 대신 사람의 손으로 인공수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아무도 찾지 못했고, 무려 300년 동안 바닐라는 멕시코에서만 생산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1841년 마다가스카르 앞바다에 있는 프랑스령 브르봉 섬에 살던 12살 흑인 노예 소년이 우연히 바닐라를 인공수정하는 방법을 발견하게 됐고, 이후 마다가스카르에서도 바닐라를 생산하기 시작하며 이 섬을 지배하고 있던 프랑스는 막대한 부를 쌓기 시작합니다. 이 인공수정법은 르 제스트 데드몽으로 불리는데 번역하면 에드먼드의 손길로, 이 흑인 소년의 이름을 따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흑인 노예 소년은 이에 대한 보상을 전혀 받지 못했고 1880년 가난하게 살다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참고로 현재까지도 바닐라를 수분하기 위해선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바닐라가 비싼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닐라 꽃은 한 덩굴에 겨우 한 송이씩만 피는 데다가 그것도 아침에 피었다가 오후가 되면 금세 져버린다고 합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이 시간에 맞춰 동굴들 사이를 오가며 손으로 하나하나 꽃가루를 옮겨줘야 하는데, 생 바닐라 열매 1kg을 얻기 위해서는 무려 600송이의 꽃을 직접 수분시켜줘야 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렇게 어렵게 바닐라를 수확했다 하더라도 신선한 바닐라는 아무런 맛도 향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바닐라 열매를 수확한 후엔 다시 데치고 볶고 검은색으로 변할 때까지 까다로운 조건에서 건조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우리가 아는 바닐라 향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바닐라는 샤프란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비싼 향신료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이후 1876년 합성 바닐라 생산법을 개발하며 대량 생산되기 시작했고, 이제는 시장에 나와 있는 바닐라 향료 중 90% 이상은 인공적으로 만든 합성 바닐라가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지금까지 우리가 맡아온 바닐라 향은 진짜 바닐라가 아니라 합성 바닐라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 다음 영상에서는 바닐라의 효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